꿈에 그 푸른 그 바닷가에 떠오르는 그 태양 같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 태양을 제가 가슴으로 안는 꿈을 꿨는데, 홍 씨는 그 즉시 예약성 또또 복권 10장을 샀는데 운 좋게도 소나타2가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운은 순전히 꿈 덕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꿈이란 정말 그렇게 맞는 것일까?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꿈은 뭐 어떤 것을 예시해 준다라고 믿거든요. 김 씨는 얼마 전에 외국인 회사와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 좋은 꿈을 꾸고 나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재판 기간 내내 소위 길몽을 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자신이 신혼 시절에 살던 단칸방 댓돌 위에 누군가가 흰 고무신을 갖다 놓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헤엄을 치는 등 물꿈을 많이 꿨는데 판결나기 한 달 전에는 큰 물고기 3마리를 잡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이제 승소 판결 받아갖고 그때 그러니까 3천만 원 돈 제가 이겨갖고 받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해몽책을 자주 본다는 김 씨는 흰 고무신은 귀인의 도움을 받는 꿈인데 실제로 유능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물에서 수영하는 꿈과 물고기를 잡는 꿈 등은 모두 재물을 갖다주는 길몽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를 이렇게 막 날라 보인다거나 막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 신체적으로 길몽이라고 보고. 해몽가들이 말하는 소위 길몽이란 맑은 물을 보거나 그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하는 꿈이나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빌딩 사이로 뛰어다니는 꿈은 길몽으로 칩니다. 또 어른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좋은 꿈이고 아이를 가진 임산부는 부푼 꿈이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역시 길몽으로 칩니다. 그리고 꿈에 변을 보거나 몸에 변을 묻히는 것도 재물이 생기는 꿈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사이가 좋았던 조상이 꿈에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쥐처럼 작은 동물들이 떼지어 다니는 것도 역시 길몽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꿈인지 좋은 꿈인지 자기가 판정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지. 만약에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었다, 이래 이건 나쁜 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손해예요.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었을 적에는 호랑이로 상징 가능한 어떤 기관 대표라든지 어떤 사람이 나의 일거리를 갖다가 성취시켜 주는 거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아유 이건 나쁜 꿈이니까 하고서 이제 무슨 뭐 예방을 한다든가 이래서 도저히 불가능하죠. 꿈이란 해몽을 잘못하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꿈이 다 맞는다는 게 해몽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흉몽이었을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흉몽 가운데는 부모의 죽음을 미리 꿈꾸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변명자 씨 역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2번 모두 미리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친정아버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절이더라고요. 그 절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절에는 여신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찬불가를 부르며 몹시 슬피 울더라는 것입니다. 변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잠에서 깼는데 다음날 친정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검사하고 이제 결과가 위암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2년 전 일이었습니다. 변 씨는 한 달 전쯤 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번 꿈을 꾼 뒤에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꿈에 홍수가 크게 나서 친정집이 완전히 묻혀버렸다고 합니다. 변 씨는 어머니와 함께 근처 야산으로 피신을 했는데 붉은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장마통에도 어머니가 하얀 모시로 된 한복을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가보니까 살림살이랑 집이 완전히 떠내려가고 골조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도 이제 또 얼마 전에 가암으로 갑자기 판명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꿈 전문가의 해몽으로는 변 씨의 꿈이 흉몽이었다는 징조로 우선 물이 더러웠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맑은 물은 길몽이지만 더러운 물, 붉은 흙탕물,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물은 불길하고 나쁜 꿈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 꿈에 소복을 입거나 저승사자를 보는 것 역시 흉몽에 해당하는데 그런 꿈은 곧 초상이 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꿈은 조상의 묘가 함부로 훼손돼 있는 꿈이라고 합니다. 무덤이 이렇게 갈라져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무덤이 한쪽에 이렇게 확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렇게, 그리고 무덤에 이렇게 막 불이 나 보이거나 잔디가 이렇게 없고 그냥 그 파란 잔디가 안 보이고 아주 이렇게 잔디가 다 죽어서 타 없어진 모습으로 보이거나 그런 식으로 보이면은 질 흉몽으로 봐요. 흉몽 가운데는 사람 몸에 관한 꿈도 있는데 꿈속에서 머리가 유난히 더부룩하게 보이거나 손톱이나 발톱이 길어 보이는 것도 나쁜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꿈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꿈을 꾸는가? 그리고 그 꿈이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꿈은요, 누구든지 다 원래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수면이라는 게 90분 내지 120분 단위로 10분, 20분 정도 꿈을 꿀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꾼다는 사람도 사실 꿈을 꿉니다. 그건 뇌파를 걸어보면 알게 되는데, 급속 안구 운동 수면은 하룻밤에 보통 4번 내지 5번 계속되는데 이때가 바로 꿈을 꾸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렘 수면이라고도 하는 이 급속 안구 운동 수면은 한 번에 20-30분씩 계속되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생리학적으로 눈이란 뇌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뇌가 그만큼 대량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꿈을 꾼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잘 때 무의식적인 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어떤 많은 대량의 정보 처리의 어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낮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빠른 속도의 안구 운동이 나타나는 게. 꿈을 꾸는 렘 수면 상태에서는 안구 운동 외에도 몇 가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뇌파의 경우에는 낮에 활동할 때와 똑같은 상태까지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는 대단히 불규칙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특이한 것은 근육의 이완 상태를 나타내는 근전도가 뚝 떨어진다는 것인데 근전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속 안구 수면 중에 뇌가 불안정하게 되면 이 신체도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는 마비 현상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근전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 이유는 이 뇌만 이런 정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신체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가위 눌리는 상태입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뇌의 상태는 낮에 정신활동을 할 때와 똑같은 데 비해 신체는 그와는 정반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꿈이란 언제 깨느냐에 따라서 기억을 하고 못하고일 뿐이지 꿈을 안 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렘 수면 상태에서 깨면 꿈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렘 수면 상태에서 정말 꿈을 꾸는 것인지 최면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터널이 보여요. 여자는 꿈에 어딘지 알 수 없는 깊은 터널로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녀 귀신 한 쌍이 나타나더니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또 남녀가 한 몸이 되기도 했는데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무섭고 큰 소리로 웃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은 다시 터널로 빠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듣기에는 내용이 대단히 뒤엉켜 있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은 것일까요? 우리 뇌의 앞쪽은 그 시간적인 배열을 담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뇌의 뒤쪽은 시각 경험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꿈을 꿀 때는 뇌 뒤쪽이 활성화되어 있고 앞쪽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꿈은 왜 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상징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의식적인 꿈의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꿈의 작업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그 사고방식하고 좀 다른 그 시스템이거든요. 좀 원시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러면서도 꿈 속에서도 이제 갈등을 느끼거든요. 그 갈등을 피하고 나름대로 합리화시도 시키고 그래서 교묘한 상징물이 되죠.
꿈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들이 대부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교묘하게 감추어진 상징을 어떻게 해몽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꿈을 해몽하려면 먼저 많은 꿈 가운데 의미 있는 꿈만 골라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꿈에는 몇 가지 상징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역시 핵심되는 것 하나를 골라낸 뒤에 거기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를 결부시켜야 옳은 해몽이 나온다고 합니다. 민간 해몽 쪽에서는 꿈이란 앞일을 알려주는 예지몽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한 포기도 그 해에 태풍이 예상되면은 뿌리를 한 마디를 더 내립니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없이가 있겠는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꿈의 세계가 그 앞날을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해몽가들 주장은 해몽을 잘못해서 그렇지 일반인들도 예지몽을 꾸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로 시작한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선 예지몽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양의 잠재의식이 들어있는데 그런 잠재의식의 활동이 바로 꿈이고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몽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 신앙에서는 꿈이 예언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이 정신의학, 현대 정신의학에서 볼 때는 한 개인의 정신적 갈등이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의 상징 세계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귀신 꿈 같은 흉몽도 사실은 불길한 앞날을 예언하는 예지몽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어떤 갈등인가가 숨어있는 잠재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인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에 대한 인식은 어쩌면 예지몽 쪽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연중 예지몽 쪽으로 기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태몽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구렁이가 뒤에 와서 발을 물었어요. 그 누른 구렁이 보면은 아들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떤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아들 낳았어요. 그러나 태몽으로 봐서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을 낳은 경우도 적지는 않다고 합니다. 알밤을 막 치마 앞지라개를 해가지고 막 주워 담고 아들로 생각했거든요. 알밤을 뭐 낳고 보니까 딸이거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들 태몽으로는 우선 까만 돼지, 용이나 뱀, 잉어 중에도 까만 잉어나 호랑이가 노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소 같은 동물도 아들을 낳는 꿈이고 아람이 벌어진 밤이나 빨간 고추 같은 식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의 경우에는 어떤 상징물보다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꽃을 꺾는다든지 책을 찢는 경우도 있고 빌딩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여러 마리 보이거나 과일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또 여자들이 즐겨 찾는 오색 영롱한 액세서리도 딸 태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많은 꿈 가운데 어떻게 태몽을 구별해내느냐는 것인데 서정범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몽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선명해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아름답고 신비스럽다. 셋째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꿈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보통 짐승이 나타나고 물건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이런 상징들이 있다고는 해도 태몽이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서정범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산모 220명 가운데 성별을 구별하는 데 실패한 사람도 45명이나 되는데 해몽가들은 사람들이 해몽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해몽에 대한 것은 단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집에 안방에 구렁이가 들어와서 있다가 어떻게 갖고 덤비는 거 피했는데 일에서 얼리 나가서 울타리로 나갔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큰 구멍이 생겼겠죠. 그걸 보는 그때 그런 꿈을 꾼다. 그럼 그 중에 거기서 딱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구렁이가 일단 나갔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긴 걸 갖고 소설을 만들다 보면은 진짜 뭐 아들 됐다가 이 처음에 아들 됐다 나중에 딸 됐다 아들 됐다 딸 됐다 나중에 아들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태몽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곧 출산 예정인 임산부들에게 태몽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태몽 얘기를 해몽가에게 그대로 전해서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모의 출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태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산모 6명이 모두 출산을 한 다음에 대조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6명 모두 본인들은 아들이라고 생각한 반면 해몽가는 알밤 꿈과 금반지 꿈을 딸이라고 해몽했습니다. 결과는 금반지 꿈을 꾼 경우만 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산모도 해몽가도 6명 가운데 1명만 틀렸다는 결론입니다. 이처럼 꿈은 잘만 해몽하면 얼마든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꿈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수동적으로 꿈이 꾸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꿈을 조절함으로써 미래를 개척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꿈을 가장 오래전부터 활용해온 쪽은 한방입니다. 한방에서는 이미 3000년 전부터 꿈을 건강진단의 기초자료로 써왔습니다. 한의학의 최고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황제내경이라는 책에는 오장육부의 허실은 물론이고 신체 각 부위의 질병에 따라서 각각 꾸는 꿈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 허한 경우엔 주로 푸른 숲에서 노는 꿈을 많이 꾸고 심장이 허한 경우엔 불이 나는 꿈을 많이 꾼다는 것입니다. 또 비위가 약한 사람은 담장을 고치는 꿈, 그리고 폐가 허한 사람은 흰색 물건을 많이 보게 되고 신장이 허한 사람은 물꿈을 자주 꾸는 게 보편적인 꿈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잘만 활용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당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꿈만 꾸는 게 아니고 남의 꿈도 가능하죠. 어떤 문제든지 문제라는 건 자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3자의 문제, 가족의 문제, 세계 문제까지도 우리는 꿈 조절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2년째 마인드 컨트롤 해온 김동환 씨는 그동안 꿈 조절을 통해서 모두 18건의 특허 출원을 해놓고 있었는데 최근엔 역시 꿈 조절로 불이 켜지는 볼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꿈에 ET가 나타났는데 ET가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그거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쳐다보는 식으로 완전 괴물을 본 거죠. 볼펜의 발광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몰라 고심하다가 꿈 조절을 통해 ET 꿈을 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볼펜의 발광 부분을 아주 쉽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은 잠재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꿈이란 그것이 예지력이 됐든 잠재의식이 됐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영혼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